넘었던 시간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도 공부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제가, 지난 3월 달에 스터디를 하고, 4월 달에 스터디를 했어야 되는데,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할 테니까,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5월 달에는 좀 더 많은 횟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니미니 강론 스터디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토요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48분이나 참석하실 때, 스터디를 하다 보면 50분 이상 참석하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조금 지켜서 들어오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오시면 제가 중간에 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잠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시면 좋고, 그래도 늦게 들어오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일찍 오셔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무료 강의라고 해서 다른 데서 듣는 무료 강의처럼 샘플 맛보기 강의 우리는 그런 따위는 안 합니다. 강의 내용이 진도 나가는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그런 유료 강의를 모집하기 위한 그런 술책을 부리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강의는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역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교재가 진여명리 강론 시리즈와 그다음 인상 12강 명료로 합니다. 저 본래는 진여명리 강론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가 인상 12강 명료의 장점이 있는데 요거를 같이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그 부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인상 12강 명료 책은 이 책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책이니까 요거는 인터넷 선생님 보여주신 분 계시네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 교보문고라든지 쿠팡 그다음에 샵99라든지 이런 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데 가셔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안 그런 가까운 부산에 계신 분들은 서면 영광도서에 가셔도 이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책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신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상당히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여명리 강론과 함께 이 교재를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나중에 조금 책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왜 필요한지를. 우선에 지금 좀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는 거 해서 아주 짧게 진여명리 강론 시리즈 5권에 대한 짧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인상 12강 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강의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칠판 강의 넘어오면 칠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칠판 강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칠판 강의로 넘어오면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칠판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신다고 믿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진여명리 강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여명리 강론 1권부터 5권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신수훈 선생님께서 편지하신 분입니다. 편지하신 책인데 진여명리 강론 제1권의 내용과 2권 내용,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여명리 강론의 장점을 한다는 것은 현재 2021년 현재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전에서 유용한 이론들은 여기 전부 다 끌어모아져 있습니다. 고금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실전에서 유용한 이론들은 싸그리 다 끌어모아놨다. 그래서 명리학에 있어서 고전 명리학에 있어서 백과사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보통 삼명통일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고전명리학에 있어서 명리학의 백과사전은 삼명통일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중국에서 나온 책입니다만은 이것이 현대 명리학에 있어서 명리학의 백과사전을 할 수 있는 실전에 유용한 백과사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진여명리 강론 5권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여명리 강론 5권을 마스터를 할 경우에 실전에 유용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명리학자들보다도 우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큰 무기를 하나 장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권의 내용은 뭐가 되느냐면 1권의 내용은 주로 기초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1권 이론에 기초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권 이론에 난강망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강망 이론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난강망 이론은 명리학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론이 난강망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뭐 난강망 이론이 어렵다는 것은 뭐 다 아시겠죠, 그죠? 다 아십니다. 근데 이게 1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적이고도 난강망 이론, 고급 난강망 이론까지 이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된 대학 사소상경 중에서 대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1권을 잘 마스터하실 경우에는 명리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까지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첩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명리학자라서 명리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춰지는 것이 현대 명리학에서 요구되는 명리학자들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인문학적인 어떤 공부를 하도록 권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진여명리 강론제 1권을 보시면 그러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1권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명리학자로서 갖춰야 될 인격적인, 인간적인 마음의 소양까지도 갖출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여명리 강론 1권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진여명리 강론 제2권을 보시면 2권에는 흔히 말하는 명리학자들 사이에 가장 비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간지론이라는 것인데, 간지론이라는 것은 우리 명리학이 통변에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매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학자들은 할 수 없이 십간과 오행, 십간과 십의지지를 가지고 인간의 미래를 통찰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간과 지지에 대한 이 간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지론이라 하는데, 이 간지론이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지론을 진여명리 강론 제2론에서는 하나로 모아서 한 덩어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지론에는 실제 명리학자들이 비법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지론을 2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간지론 내용은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간지론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한 6개월 분량 강의를 하면서 고액 수강료를 2천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 가서 2천만 원 주고 간지론 배우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진여명리 강론 제2권을 마스터를 하실 경우에는 명리학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천간과 지지에 대한 조합과 관련된 간지론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지론을 잘 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의 고수로 가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자, 3권입니다. 진여명리 제3권은 뭐 격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잠시만, 지금 자꾸 입장하신 분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입장하신 분들 계셔서. 그래서 격국론이 있고요. 격국론과 관련된 3권에서는 명리학의 큰 바람이 되었던 인연법이 들어 있습니다. 인연법이 들어 있는데 이 인연법이 진여비결입니다. 진여비결. 진여비결이고, 이거는 진여비결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숙명적으로 가지고 오는 인연되는 사람이 누군지, 무슨 띠와 인연이 되는지 뭐 이렇게 그것을 추리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 다음
단순히 띠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띠와 살았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무슨 띠와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과 그다음에 지역 인연이라든지 장소 인연이라든지 나라 인연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통찰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연법이 제 3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입명령론 제 4권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 명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주를 제 아무리 이론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그 이론에 대한 통찰을 제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듈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통변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진입명령 제 4권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통변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통변에 대한 통변에 대한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변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유민이 강론 제4권은 필독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유민이 강론 제1권부터 제5권까지 뭐 중요하지 아니한 책은 없겠지만 더군다나 통변이 제일 또 중요하기 때문에 4권에 대한 통변 테크닉은 반드시 통찰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진여명리 강론 제5권은 그건 1권부터 4권까지 공부한 모든 이론을 집약하면서 실전에 감명하는 방법론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1권부터 2권, 3, 4권에 대한 어떤 종합 정리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권을 토대로 해서 정리한 명리학의 이론 테크닉을 명리학의 이론 기술을 4권, 5권에서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여명리 강론 제1권부터 5권까지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재강조드리니 여러분들이 진여명리 강론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섭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무는 어떻다, 불이 어떻다, 토는 어떻다라고 얘기 밖에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뭐 신강이다, 신약이다, 무슨 격이다 말하는 거 이거보다도 이 사주가 통근을 했니 안 했니, 이 사주가 삼합이 있니 없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명리학의 이론이 실전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 다닐 적에 영어 공부할 적에 이야기를 해보면 제 아무리 문법을 굉장히 많이 알아도 외국인을 만났을 적에 말 한마디 못한다면 그는 곤란하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 너무 치중해버리면 학창시절에 영어 문법 공부만 열심히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통변에 강조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문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영어 회화를 잘 하시라. 회화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통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친 이론에 치우치기보다는 실전에 쓸 수 있는 통변수를 많이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민이 강론의 1권부터 5권까지 보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통변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민이 강론 제1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에 1권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대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인상 12강 명령은 뭐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역학 공부를 하고 진여명리 관련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해서 여러분들이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상 12강은 뭐냐? 인상 12강 명령, 이것도 역시 신선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책인데요. 이 책은 명리학을 가지고 통변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과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 개개인의 사주를 통해서 명존에서 재성이 파악되어 있는 것을 봤다 이거죠. 재성이 파악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물일까, 여성일까, 소위 말하는 처일까, 재성이 파악되는 사주인데 이것이 여자일까, 재물일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일까, 재물일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인생 12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내는 속에서 재백궁이 깨졌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재물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부부궁이 깨져 있다 그러면 아, 재물이 아니라 여성의 문제구나라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백궁과 재물에 해당되는 재백궁과 부부궁이 양쪽에 두 개 다 깨져 있다 그러면 재물과 여성이 둘 다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유명리 강론과 인상 12강 명료를 보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 이 진유명리 강론과 인상 12강 명료를 교차 점검을 함으로써 그 통변을 보다 정확하게 통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 12강 명료는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유명리 강론을 통해서 학습하신 통변의 테크닉들이 요약을 하시기 위해서 필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변 테크닉에 관해서 필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필기량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상 12강 명리에 보면 이게 챕터가 뭐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책을 보시면 여러분 부부궁에서 나온다 그러면 부부궁과 인상론이라는 게 한 개 절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절에서는 부부궁과 명리론이라고 있고요. 세 번째 절에서는 부부궁과 인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부궁에 대한 정론을 가지고도 부부궁과 인상론, 두 번째는 부부궁과 명리론, 세 번째는 부부궁과 인간론 이렇게 해서 부부궁과 관련된 상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궁과 관련된 명리학적인 이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궁과 관련된 인간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방객이 찾아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심리 상담도 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12강 명료의 큰 장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상론과 부분과 부분과 관련 인상론과 인간론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유명리 강론을 통한 통변과 관련 테크닉을 이렇게 제 2절에 나와 있는 부부궁과 명리론처럼 명리론 속에 모든 것이 이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유명리 강론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요약 정리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 12강 명료를 옆에 두고 보시면 요약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리를 보시면서 사진을 보시면서 뭐 이사와 관련된 일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진유명리 강론 이론을 가지고 이사와 관련된 통변을 했겠죠, 그죠? 했고, 근데 이론이 거기는 많이 설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나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길게 나열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요약을 해서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유궁에 대한 설명을 해서 천유궁과 명리론 이래가지고 인상 12강 명료에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진유명리 강론을 통해서 공부하신 통변과 관련된 테크닉이 보이신다면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인상 12강 명료에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명리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 12강 명료를 그렇게 하고요. 제가 명리 이론을 하면서 통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씩 인생 12강 명료를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챕터를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진유명리 강론과 인상 12강 명료를 교재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나갈 진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봐야 될 챕터는 5절이네요. 5절. 제 1권. 1권의 진유명리 강론 제 1권 130쪽에 보시면 지장간이라고 있습니다. 지장간. 지장간을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장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중에는 개수가 있고요. 축중에는 기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에는 갑병이 있고요. 묘는 을이 있고요. 지는 무기을이 있고요. 사는 병무경. 자, 오는 정기, 미는 기을정, 신에는 경임, 유는 신, 수레는 무정신, 해는 임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장간이라고 하면서 자중에 임계라고 외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임계. 예. 그 다음에 축이라 그러면 이 책에서는 지금 기신계라 되는데 여러분들이 축 중에는 계신기 이렇게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 지장간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을 제가 잘 압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뭐냐?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라고 있습니다. 자, 줄을 쭉쭉 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지장간은 아마 이러할 겁니다. 자, 인계. 축 중에는 요렇게 계신기. 자, 인에는 무, 병, 갑. 묘에는 갑, 을. 진에는 을, 개, 무. 자, 사에는 무, 경, 병. 자, 오에는 병. 이렇게. 기, 정. 자, 미에는 을, 정, 기. 자, 신에는 무, 임, 경. 자, 유에는 경, 신. 자, 술에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술에는 신, 정, 무. 해 중에서는 무, 갑, 임. 아마 여러분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자중에는 임계고, 축 중에는 계신기, 인에는 무병갑, 묘는 갑을, 진에는 을기무, 차는 무경병, 그죠? 그 다음에 오에는 병기정, 미에는 을정기, 신에는 무임경, 윤에는 경신, 수에는 신정무, 해는 무갑임. 아마 이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원령불능 장관표입니다. 월률 분유 장관표거든요. 이거는 지장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월률 분유 장관표인데 요거를 지장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를 지장간으로 착각하시는 분은 이 지장간과 원률 분유 장관표는 어민이 다른 것들입니다. 어민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앞에 있는 것은 초기하고 중기가 되고요. 이거는 전기가 되고요. 이거는 중기가 없기 때문에 초기, 중기 다 지배가 되겠죠. 이거는 초기, 중기, 전기.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중기, 전기. 이렇게, 자, 묘에는, 갑이 초기가 되고요. 을이 전기가 됩니다. 진에는 을이 초기가 되고요. 개가 중기가 되고요. 무가 전기가 되겠죠. 미에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미에는 초기가 정이 되고요. 중기가 을이 되는데, 예. 좀 잘못 썼습니다. 이게 원래분류 장관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 같은 경우는 초기는 정이 되고요. 중기는 을이 되고, 전기는 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원령분류 장관표인데, 그건 실제 지장간은 어떻게 하느냐? 지장간은 원령분류 장관표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지장간은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외우신다기보다는 지장간은 제가 해드리는 방식으로 외우십시오. 자, 자중에는 개가 있다라고 외우시고요. 축 중에는 기, 신, 개. 축기신계, 기신계. 근데 인중에는 갑병 이렇게 외우시고요. 묘중에는 을만 있습니다. 묘중에는 을만 있습니다. 진중에는 무, 개,
을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사중에는 병, 경, 무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오중에는 정, 기, 병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미중에는 기, 을, 적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신중에는 경, 임 이렇게요. 유중에는 신만 외워주십시오. 술 중에는 예, 무, 정, 신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해중에는 임, 갑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장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역학을 공부하시는 뿐만 아니라 역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조차도 원래분류 장간표와 지장간을 혼돈해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뭐 역학 유튜브에 보면 역학 관련된 유튜브 그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한 번씩 이렇게 지장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원래분류 장간표를 마치 지장간인 것처럼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항상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장간 축을 외우신다면 개신기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장간은 반드시 전기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축이라 그러면 축, 기, 신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인이라 그러면 인에는 갑병 이렇게 하셔야지 무병갑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뭐 진 같은 경우도 원래분의 장갑표는 을개무지만 여러분들이 지장간 롤지는 무개을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130쪽에 보시면 신선생님께서 지장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중에 개, 축중에는 기신개, 이는 갑병, 묘중에는 을 이렇게 해서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써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 그러면 변경무, 오 하면 정기병, 미 하면 기혈정, 신 하면 경임, 유 하면 신이고요. 술 하면 무정신, 해 하면 임갑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두셔야지 지향간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간에 대한 묘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생께서 저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쪽 보시면 이 지장간은 12지 원료 분야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니 혼돈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130쪽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셨죠? 예, 그 지금 아직까지 공부를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이라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외우시면 좋겠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위에 것으로 원료분류 장간표를 지향간으로 착각하셔서 아마 외우실 텐데 공부를 이미 하셨던 분들은 밑에 것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도가 조금 빠르기는 한데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빠르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31쪽의 간지채성론이 되겠습니다. 간지채성론. 간지채성론이라는 것은 청간과 지지, 특히 지금 청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간과 지지와 관련 이것이 간지론, 이권 간지론에서 특성. 그러면 청간은 무엇이고 지지는 무엇이다? 청간과 지지가 만났을 때는 무엇이다? 청간과 청간이 만났을 때는 무엇이고 지지가 지지가 만났을 때는 무엇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청간과 지지는 특성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성을 알아야지 뭐 알겠죠. 우리가 라면을 끓일 적에도 라면 스프와 계란과의 각각의 맛을 알아야지 라면이 펄펄 끓었을 때 계란을 넣었을 때 계란과 맛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아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리를 잘하고 맛을 잘 내는 분들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잘 드시는 분이요? 아닙니다. 잘 드시는 분과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잘 하시는 분과 요리를 잘 만드시는 분은 이거는 다른데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A라는 맛과 B라는 맛이 믹싱이 됐을 때
새로운 C라는 맛이 창출해내는데, 그래서 A라는 맛에서 B라고 하는 맛을 가미했을 때 C라는 맛을 예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결합이 A 맛과 B 맛이 결합되어 있을 때 C 맛이 들어가서 또 어떤 맛을 낼 수 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맛, B 맛이 섞여서 C 맛이 나와 있는데 이 C 맛에서 우리가 플러스 D 맛을 가미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맛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맛과 맛 간의 화학적 변화를 잘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요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맛과 맛이 믹싱이 됐을 때 조화되는 새롭게 창출되는 맛에 대한 예측이 안 되시는 감각이 무디신 분들 있죠. 예, 지지리도 요리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먹고 나면 있잖아요. 니 맛도 내 맛도 없어요. 그래서 맛에 대한 것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천간과 천간이 만나는데 갑이 갑을 만나고 갑이 을을 만나고 갑이 병을 만나고 갑이 정을 만나고 갑이 물을 만나고 갑이 경을 만나고 갑이 신을 만나고 등등등 개수가 갑을 만나고 개수가 을을 만나고 등등등 해서 개수가 개수를 만날 때까지 천간과 천간이 어우러질 때 창출될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 천간의 특성과 각 천간이 의미하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눈으로 반복해서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것들입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 의미하는 것과 축이 의미하는 것, 인이 의미하는 것, 묘가 의미하는 것, 이런 등등등. 이 지지가 의미하는 것들은 개개의 특성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라는 것은 제가 항상 곧방때라고 하면서 지지는 어떤 시간, 방향, 장소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지지에는 고유의 상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지의 고유의 상의를 아셔야 되고 이런 상의의 개개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지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자가 축을 만났을 때 자가 인을 만났을 때 자가 묘를 만났을 때 자가 진을 만나 등등등 해서 해가 자를 만나고 해가 축을 만나고 해가 인을 만나고 해가 묘를 만나고 해가 진을 만나고 등등 해서 나중에 해가 해를 만났을 때까지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천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 관계 마찬가지겠지요. 갑이 자를 만나고 갑이 축을 만나고 갑이 인을 만나고 갑이 묘를 만나고 갑이 진을 만나고 갑이 살을 만나고 갑이 오를 만나고 등등등 해서 나중에 개가 자를 만나고 개가 축을 만나고 해서 나중에 개수가 해수 만날 때까지 60갑자에서 60갑자가 아니라 120갑자에 이르기까지 60갑자가 아니라 120갑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간지와 간지 결합이 되는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하는 것은 명리학의 장점은 뭐냐면 현재 상황을 읽음으로써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측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학문이 있기 때문에 명리학이 그 어떤 인문학적인 학문보다도 각광받는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여민의 강령제 1권을 통해서 기초학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 이 얘기에 대해서 소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1권이 끝나고 나면 2권에 들어가면 여러분께 간지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2권의 간지를 공부를 하실 거니까 일단 1권에서 말하는 간지 최성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간지 최성론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간지 최성론과 관련된 천간의 최성 요점에 대해서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점 중에서도 요점 중에서 요점을 키워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펜을 쥐시고 한쪽 손에 볼펜 쥐시고 키워드에 동그라미 내지는 밑줄을 그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1쪽 보시겠습니다. 자, 131 보시면 자, 간지 최성론 천간의 최성 요점이라고 해서 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큰 나무로서 대립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립목이고 대들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없는 큰 나무라 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는 큰 나무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립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립목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립목.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곧고 바른 나무다. 예, 곧고 바른 나무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고 인자하다. 요거, 정직하고 인자하다. 그 다음에, 리더격이다. 리더격.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뿌리가 있는 작은 나무로서 화초목이다. 화초목. 화초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능쿨이다. 능쿨. 자, 능쿨. 능쿨이라는 표현이 있죠. 능쿨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능쿨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4번 보시면 생존형으로 끈질긴 성정. 거기서 끈질긴 성정이에요. 끈질긴 성정. 끈질긴 성정이다. 예, 그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성정.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나무는 위로 쭉쭉 자라 올라갑니다. 위로 쭉쭉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곧은 나무지만 을은 반대적으로 굴곡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존형이다. 끈질기다.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위로 쭉쭉 솟아 올라가는 나무를 한다면, 이를 성질한다면, 을이라는 것은 옆으로 한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을의 성정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의 성정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위로 솟구치는 성정이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모습이 되고, 듬직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인자하기도 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을이라는 것은 갑의 그 뻗어나간 갑의 모습에서 한쪽으로 가지치기에서 나온 가지를 이어 나온 굴곡이 이어지는 을의 모습. 그래서 큰 나무에 붙어 있는 기생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다루기 때문에 끈질긴 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넝쿨이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병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번 병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병은요 크게 밝히는 불로 태양화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에서 태양에다가 체크하십시오. 병에서 태양에 체크하십시오. 자, 여러분, 병이 태양일까요? 병이 태양일까요, 과연? 엄밀히 말하면 병은 태양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병은 태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태양이라 하느냐? 이 동양역학은요 서양하고 다릅니다. 동양의 역학과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요 차이점이 있는데,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점은, 동양 철학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서양 철학은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외경이 있습니다. 존중의 마음이 있고요. 서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의미 부여하려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 가치만 많이 생각하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보이는 존재론적 가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 존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긍정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병이라고 하는 태양은 본래 병은 태양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을 상의로서 나타냅니다. 상의로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 상의로서 태양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그러면 이거 태양이다라고 단정을 지으신다면 이는 큰 착오입니다. 병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지만 동양학에서 말하는 상의라는 측면에서 병을 태양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병은 무조건 태양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진짜 무식이 홈런 치는 그런 발언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등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132쪽 보시면 병에 대해서 뭐라 되냐면 상냥하고 명랑하다. 상냥하고 명랑하다. 이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봉사하는 성정이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성정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병은 봉사하는 성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 뭐냐? 정은 등촉불, 등촉. 작게 밝히는 등촉불입니다. 이거는 호롱불도 되겠죠. 호롱불, 촛불, 호롱불, 타오르는 불. 그래서 이거는 전등이요, 전자요, 불꽃이다 되어 있는데 정화의 특성은 4번에 보시면 애교 있고 친절하며 이웃을 잘 보살피면서 대화를 즐기는 성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애교 있고 친절하다. 어떻게 보면 정화가 정화일주 과연 애교가 있을까? 예, 애교가 있을까? 예. 정화일주의 사람들은 굉장히 내심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병과 정에 대해서 이건 태양이다. 그 다음에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병과 정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에 이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라이트. 아니다. 예, 아이고, 스펠링도 틀리네요. L-I-G-H-T. 이 플래시 있잖아요. 불 번쩍번쩍하는 거, 빛. 라이트에 비유를 한다면, 이 등불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fire에 해당된다. fire. 이렇게. 그 빛과, 타오르는 fire는 다르죠, 그죠? 예, 빛과, 라이트라는 빛과, 등불에 해당되는 그, fire는 그 기능이 다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음에 간지 채성론에서, 그 이건, 그 간주론에서 이것이 다르게, 다뤄줄 것이고, 이 내용이, 토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로 들어가는데, 7시 지금 50분이네요. 조금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